안녕하세요. 전용준입니다. 대통령 선거일이 딱 하루 남았습니다. 작년 9월부터 달려온 대통령 선거. 이제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. 과연 누가 제20대 대통령의 주인공이 될까요? 여러분들 이제 마음 조아리면서 아마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.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, 국민들 대다수는 지금 한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습니다. 과연 이번에 압도적인 격차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지 참 궁금합니다. 오늘은 41% 의미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. 왜 41%냐? 각 총선 지역 투표율, 광역 단체 의원 득표율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면 41%에서 승패가 많이 좌우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. 제가 그 사람들 만나고 강의를 하고 글을 쓸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은 41% 이하가 되기 힘들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1% 이상이 되기 힘들다라는 말을 종종 해왔습니다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3월 3일서부터 3월 4일까지 발표된 20개 기간 평균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3.2%입니다.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0%입니다. 이재명 후보 40%가 안 넘었죠. 특히 3월 3일날 친여 매체인 오마이뉴스가 발표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 윤석열 후보 45.1%, 이재명 후보 40.6%입니다. 여기서 역시 41%가 안 넘었습니다. 리서치뷰사를 보겠습니다. 이 리서치뷰도 약 친여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. 윤석열 후보 47%, 이재명 후보 41% 이렇게 조사됐습니다. 물론 이제 간혹가다 41%가 넘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. 아주경제, 윈지코리아 컨설팅, 이재명 후보 45.4%입니다. 여기는 뭐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는 아주 친여 인사로 소문 나 있죠. 예. 그리고 또 헤럴드 경제,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도 43.7% 나와 있습니다. 여기도 뭐 친여 여론조사 기관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발표된 20개 기관의 평균 이재명 후보 지지도를 보면 역시 40.0%였습니다. 그러면 대선 프레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 3월 3일서부터 3월 4일까지 발표된 14개 기간의 평균을 보면 정권 교체가 48.1%입니다. 그리고 정권 유지가 42.1%죠. 41%에서 조금 넘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,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다 합쳐서 정권 유지를 바랬던 겁니다. 그래서 42.1%입니다. 실상은 이재명 후보 지지도를 보면 정권 유지에서 40%가 안 되겠죠. 예, 이렇게 보게 된다면요. 그래서 역시 이재명 후보가 이 정권 프레임, 그러니까 대선 프레임을 놓고 볼 때도 40%가 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지난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24%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. 안철수 후보 21.4%, 유승민 후보 6.8%, 문재인 후보 41.1%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. 여기 아시다시피 당시 문재인 후보가 41.1%를 얻었습니다. 겨우 0.1%를 넘겼습니다. 겨우 0.1%. 예. 반면에 보수층은 분열이 됐지만 합하면 52.1%입니다. 52.1%. 지금 만약에 요것만 놓고 볼 때 요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52.2% 채 얻을 거다.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41.1%,
얻을 수 있다고 보겠죠. 2020년 총선 지역 투표를 보겠습니다. 미래통합당이 41.5%, 더불어민주당 49.9%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득표를 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 당시에 그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내분이 일어났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미래통합당 지역 투표율이 41점 밑으로 안 내려갔다는 겁니다. 41.5%였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49.9%인데 약 8.4%가 전통적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, 즉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계층들이 당시에 공천에 불만을 품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. 제가 여기서는 자료를 나타내지 않았는데요. 더불어민주당, 즉 진보정당의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41.1%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. 지역투표율에서. 유일하게, 역대 선거에서 유일하게 2020년도에 40%를 넘겨가지고 49.9%가 됐습니다. 딱 한 번입니다. 그 미래통합당은 그렇게도 잘못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41.5% 얻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는 41% 내려가기 힘들다. 이렇게 제가 단언하는 겁니다.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57.5%, 박영선 후보가 39.2%입니다. 박영선 후보 39.2%, 41% 못 넘겼죠. 넘길 수 없었습니다. 요거만 보고 본다면 요번에 이재명 후보가 41% 넘기기 힘들다.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41% 넘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넘더라도 뭐 이렇게 뭐 45%가 된다든가 46%가 된다든가 하는 절대로 없고요. 뭐 41%, 2%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다음 화면을 보면 진보 진영이 얻을 수 있는 그 득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보 진영은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. 세 단계의 영역이 있습니다. 세 단계. 첫 번째는 34%의 영역이 있습니다. 34%의 영역이 있고, 두 번째 영역이 41%의 영역이 있습니다. 41%. 세 번째 영역이 48%입니다. 48%. 그래서 진보 진영은 34에서 31%로 올라가기가 힘들고 41에서 또 48% 올라가기가 되게 힘듭니다. 각종 이게 통계를 보면 2007년 12월 9일 날 진행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동영 후보가 26.1%를 득표했습니다. 그때 문국현 후보의 득표랑 합하면 31.96%입니다. 그 다음에 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김대중 후보, 백기환 후보의 득표를 합친 게 34.8입니다. 2007년 12월 9일 진행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정동영 후보, 문국현 후보, 권영길 후보 다 합친 게 34.97%입니다. 그러니까 진보정당은 1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제일 맥스가 34.97%, 35%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여론조사 보면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항상 35% 정도 나오는 걸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. 31, 3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게 요런 근거의 바탕이 돼서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41% 영역이 있습니다. 35에서 41% 영역이 있는데 여기 표에 알다시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찬성하는 그룹들이 한 39% 됩니다. 진보 진영에서. 그 여론조사에 보면 나는 진보적인 편이야. 그 다음에 또 뭐 진보야 하는 세력들을 합하면 한 40% 됩니다. 그리고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이 40%입니다. 예. 그리고 2019년 10월 7일 날 조사된 조국 호감도를 보면 긍정이 27.2%, 긍정적이다. 그래, 긍정적이 하는 세력들이 13.1%, 토탈 40.8%입니다. 뭔가 흐름이,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97년
15대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랑 권영길 후보 득표율 합이 41.4%입니다. 41.4. 그런데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41.08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영역이 형성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득표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아마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. 요걸 뛰어넘는데 41에서 48로 가면 엄청나게 힘듭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등산으로 얘기하면 정상 정복 한 300m 앞두고 그 지점에서 정상까지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 것과 같이 41%에서 45%가 가기가 진보 진영은 상당히 힘듭니다. 한마디로 똘똘똘 뭉쳐야 48%에 갈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, 심상정 후보 합이 47.2%입니다. 합했을 때 47.2%입니다. 2012년 12월 19일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48.2%입니다. 그러니까 2017년 당시 득표율 문재인 후보, 심상정 후보 득표율 다 합한 게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율입니다. 그 다음에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후보 득표율이 48.91입니다. 이때도 똘똘똘 뭉쳤죠. 진보진이 똘똘 뭉쳤습니다. 그래서 얻은 게 48.91%입니다. 2012년 문재인 후보 득표율 48%랑 별 차이가 없죠. 약 0.9% 차이 나나요? 상당히 48% 가기까지는 이 진보 진영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. 거의 진보 진영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대동단결해야 48%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진보 진영이 단일 대우하고 있다고 봅니까? 지금 다 흩어졌습니다. 일단 심상정 후보가 출마했죠.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출신 김재현 후보도 출마했죠. 그 다음에 소위 문파 세력들인 깨어있는 시민당 사람들이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. 요 세력만 해도 지금 최하 한 5% 정도가 기존의 진보 진영에서 뛰쳐나온 상태가 됩니다. 그렇다면 지금 43%죠. 이 43% 중에서 더 심상정 후보를 가든가 윤석열 후보를 가든가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41% 넘기기가 참 힘들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41%가 기준이다. 보수 정당이 됐든 보수 정당 출신의 대선 후보가 됐든 41% 내려가긴 되게 힘들고요. 진보 정당이 됐든 진보 진영 출신의 대선 후보가 됐든 누가 되더라도 41%가 사실 넘기기가 되게 힘듭니다. 그럼 뭐냐? 보수는 웬만큼만 단결하면, 그것도 진보 진영처럼 똘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웬만큼만 단결하면 41%를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 대선 저는 윤석열 후보가 50%가 넘고 이재명 후보는 41%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, 그래서 약 10% 이상 격차가 나지 않을까. 최대 15%, 최소 10%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선거를 볼 때 41%에서 보신다면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